5년 전 옛 광주 교도소 합작묘역에서 26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5.18 희생자로 추정됐었지만 유전자 대조 결과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4.3 당시 광주 형무소로 끌려갔던 제주시 연동리 출신의 양천종 님인데요. 75년 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 교도소가 있었던 광주 북구 문흥동. 흙더미 속에 뼈 조각들이 계속 섞여 나옵니다. 콘크리트 덮개를 걷어내자 유골들이 마구 섞인 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18 희생자들이 안매장됐다는 증언에 따라 이뤄진 유해 발굴인데 모두 261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DNA 대조 결과 5.18 희생자 가족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유해 유전자 자료를 넘겨받아 DNA 대조 작업을 했고 이 가운데 한 구가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는 제주시 연동리 출신으로 1949년 당시 55살이었던 양천종 씨입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체포돼 광주 형무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통보를 받았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4년 전 체열한 손자의 DNA 덕분에 할아버지 제삿날을 앞두고 겨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차디 찬 지하에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영혼이 떠돌던 것이 이제는 이제 손자의 품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편안히 잠드시길 기원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가 4.3 희생자로 확인된 건 지난해 대전 골령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은 추가 분석 작업을 위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체열 등 유전자 감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 전주 황방산, 김천 등의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타지체와 협력해 4.3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당시 광주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은 180여 명. 신원이 확인된 고 양천종 씨의 유해는 다음 달 17일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7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도의회는 민생 예산인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꼼꼼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7조 5,783억 원. 올해 예산 증가율 2.07%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제주도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 융자 지원에 345억 원, 탐난운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에도 1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 최초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167억 원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는 295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채 2,200억 원을 발행해 빚을 내고 그동안 쌓아둔 기금 2,300억 원도 활용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 경제의 실필줄 하나하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가용한 재정 역량을 모두 쏟겠습니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철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예산안인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실질적 필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조례안도 눈에 띕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지원 조례안과 이상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특별 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 수협 조합장이 외국인 선원 배정을 안 해주는 등
특정 조합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조합원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소송이 진행되자 대출 연장을 못하도록 지시까지 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귀포 수협이 김옥화 조합원에게 보낸 대출금 상환 안내 통지문입니다. 남편이 수협과 법적 소송 중이어서 여신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되던 대출 연장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김 씨는 올해 당장 3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아주 막막했죠. 그래갖고 직원들만 막 다구쳐갖고 이거는 왜 이제껏 하던 걸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김 씨의 남편이 수협과 소송 중인 건 수협 이사회가 지난해 2월 남편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 수협 규정상 경쟁업체를 운영하면 대의원을 할 수 없는데 남편이 김 씨 소유의 수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남편이 집에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데 김 씨는 조합장이 소송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 대출 연장 금지 지시를 내렸다며 수협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합장님 지시가 와갖고 여기서 하지 말래요 하면 또 할 거예요. 조합장님 지시 내리면 또 조합장님 지시에 따르게 될게. 당장 수억 원의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김 씨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자 대출이 연장됐는데 김 씨는 조합장이 직접 사과문 내용까지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 수협 조합장은 대출에 대한 권한은 조합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다면서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서귀포 수협 관계자는 수협 규정에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여신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점심시간 교수들이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호남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국립목포대의 교수와 연구진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개혁 법안과 특검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반민주주의를 자행하고 있다. 국립목포대 교수진들이 시국 선언에 나선 건 지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8년 만. 교수들은 현 정권이 국민 생명의 가치와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을 비롯해가지고 최혜병 모두 다 젊은 학생들이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젊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는 국민들을 향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로지 자기 변명, 자기 부인을 위한 변명. 이번 시국 선언에는 국립목포대 교수와 연구진 등 83명이 동참했습니다. 정권을 향한 진실 규명과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의 시국 선언은 지난달 말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등 영남, 전남대와 목포대 등 호남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평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귀포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8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수험생분들은 특히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포근하겠습니다. 비는 수능이 끝난 내일 늦은 밤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서부와 동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2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평년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을 단풍 구경과 초겨울 산행으로 예약 대란이 빚어졌던 한라산 탐방 예약이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적용된 예약제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지정 탐방로에서 사전 예약 없이 등반할 수 있는데 탐방객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임시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년 제주 들불축제가 오름 블로키 없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제주 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름 블로키 행사는 빼고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들불축제는 내년 3월 중 나흘 동안 달집 태우기와 불꽃쇼, 횃불 대행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름 블로키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 들불축제 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상관없이 내년 들불축제는 오름 블로키 없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예비 소집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1시 도내 시험장 16곳에서 예비 소집을 실시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수능 시험지는 어제 오후 항공편을 통해 제주도 교육청에 도착했으며 시험 당일 시험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 제주에서는 재학생 5천여 명과 졸업생 1,000여 명 등 수험생 6,9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인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대상에 제주에서는 한림과 조천, 서귀포 농협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문대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5천만 원 등 한 곳당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에 제주에서는 3곳이 선정돼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 농협이 고용한 뒤 영농 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 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등록제를 실시하며 대상은 올해 232대와 작년 382대 등 모두 610대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되는데 보조금을 안 받은 자전거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자전거 등록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그젯밤 9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상대방을 찌른 6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오영훈 지사에게 차고지 증명제 폐지와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한다며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헌법 소원으로 제도가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오영훈 지사는 폐지를 선언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제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 촛불 대행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고 촛불 항쟁과 사회 대개혁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국가교육 돌봄책임 강화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18개 지표에서 모두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에는 내년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지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